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장 마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이었죠. 0.07%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제법 빠졌는데 0.88% 하락을 했어요.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외인들이 이제 많이 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기관도 매도를 했네요. 양쪽 다 기관도 다 매도를 했네요. 기관의 매도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외인들이 좀 많이 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지금 아직 증시 예탁금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계속 개인들의 받쳐지는 물량들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수를 보면은 3거래 정도 이제 연속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일주일 막 이상씩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 3번 올리고 좀 조정받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은 그 철강주의 날이었습니다. 우선 포스코 강판이 지난주에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 이후로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철강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NI스틸이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현대 BNG 스틸, 현대 BNG 스틸 우선주 상한가를 갔고요. KG 동부제철하고 동부제철 우선주가 좋았고, 문배철강, 삼연철강, 동양철강, 동양철관, 한국철강, 뭐 이런 것들, 세아제강지주, 뭐 이런 것들. 세아제강 지주는 뭐 엄청나게 올랐네요. 현대제철, 하이스틸, 많은 철강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원인은 그거 철강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은 아니죠. 사실 좀 오래됐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인상이 이제 2월 초부터 이루어졌고 2, 3, 4월까지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지난주 영상에도 그랬고, 이 3월 초에도 이때 여기쯤에서도 계속 뭐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철강주 인상, 구리 가격 인상뿐 아니라 뭐 비철금속 대부분 인상이 됐고, 옥수수나 밀 등 곡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팜스토리 같은 경우 곡물 가격 인상 수혜주죠. 뭐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사조동아원, 팜스코? 기타 뭐 사료주들, 저기 뭐 현대사료, 오성사료 이런 것도 볼까요? 사료주들도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게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이와 같은 그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한다는 내용 정책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작년에 좀 유행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때 작년 11월에 좀 유행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때는 대주산업이 강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많이 올라갔죠. 2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에 나와 있긴 한데 그 외에도 뭐 유라테크라던가 신신제약, 뭐 성신양회, 한국 BNC, 이건 내렸네요.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막 불어서 상승을 하고 다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이슈가 되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3,000원 정도까지 찍고서 이렇게 아주 장기간 횡보를 했잖아요. 12, 1, 2, 3, 4, 5개월 정도 횡보를 했는데 이거를 견디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끊기면은 이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무튼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 좋았는데 프롬파스트랑 대주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밀린 종목들 있잖아요. 프롬파스트가 거래량이 얼마 없었는데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했네요. 거래량이 7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한가 직행을 했고, 유라테크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저라면은 유라테크는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신신제약도 있고 성신양해도 있지만, 신신제약은 얼마나 올랐지? 많이 오르지 못했었네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외하고 유라테크를 좀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 이트론 반전이 있었죠.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한가였죠. 근데 오늘 되돌리는 반등이 나왔고, EID 어제 하한가에서 오늘 되돌리는 거.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매도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렵고, 어제같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하한가까지 밀어버리면은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따라가면 안 되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설령 못 먹더라도 그냥 놔주는 게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제 같은 경우 따라 잡으신 분들, 뭐 1,000원 이상에서 이틀은 잡으신 분들, 어제 뭐 될 대로 되라식으로 물렸는지 버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오늘처럼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세력주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커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은 그냥 패스. 상승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성향, 제 기준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그 김동연 관련주가 많이 이제 올랐는데,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고서 이제 대권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차기 국무총리로 김동연 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고사를 했어요.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요? 대선에 나오려고 거절했을까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PN풍년이 전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찍고 내려왔고요. 저는 이제 코메론을 말씀을 드렸죠. 코메론은 많이는 안 올랐어요. 하지만 PN풍년 많이 오른 게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대응하기 편한 게 있죠. 좀 덜 먹더라도. 그리고 이 테마가 지속되면은 후발주가 대장주를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SG 글로벌이 있을 거고요.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대현이 있을 겁니다. 대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완전 바닥 대비 말고 최근 상승 대비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코메론을 보고 있어요. 코메론이 실적이 괜찮기 때문이죠. 최근에 포스코 강판도 그렇고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적 발표해서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회사, 코메론이 무조건 잘 나온다는 건 아니고 지금 저평가 거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플러스 좀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코메론을 보고 있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오늘 YOM만 올랐어요. 이재명.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연히 끝나지 않았죠. 대선까지 한참 남았고, 또 오늘도 저희 뭐 그런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보니까 좀 대권 행보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뭐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런 풍문이 좀 나돌았습니다. 그 장중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었거든요. 동신건설은 빠졌네요. 조금 오르다가 그냥
바로 밀려버렸는데 그 점심때쯤에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 밀렸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동일합니다. 소프트 캠프랑 비비안. 그리고 DR택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DR택은 제가 한 2, 3주 전에 얘기를 했다가 이제 반응이 별로 없길래 더 이상 언급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DR택에서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코맥스가 안 올라섰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 볼까요? 별로 지지부진하죠. 이건 뺄게요. CCTV 관련된 건데 빼고. 그리고 진단키트 좀 희비가 좀 엇갈렸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까지 올랐고 이거 후반에 또 한 번 더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떴다가 중간에 이제 점심때 지나서 올랐는데 밀렸는데 실적이 뭐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시가총액은 1조가 안 되죠. 9천억 정도일 겁니다 아마. 시총 9천억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말이 안 되죠. 이거 만약 그대로 곱하기 4는 안 될 거예요. 진단키트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약도 있고 하지만 곱하기 4 하면은 4, 8에 32, 7,200억이잖아요. 근데 시총이 9천억. 엄청난 저평가죠. 만약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몇 배는 올라야 될까요? 바이오니까 PER을 당연히 10배 이상을 줘야 될 테고 그럼 시총이 적어도 7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9천억이니까 상승 여력이 앞으로 7배는 더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언제까지 계속 판매가 될 거라는 그런 시약들이 판매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물론 코로나가 아주 장기화돼서 지금 인도에서 난리 난 것처럼 아주 장기화가 돼서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백신 맞고 지금 뭐 집단 면역을 이루고 있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 싹 세대에 가서 좀 남는 거 이제 좀 인근 나라에 좀 돌려주겠다. 인근이라고 하면 뭐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데가 되겠죠. 이게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단키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온 건 맞는데 과연 이 역대급 실적이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아무튼 진단키트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 바이오의 불확실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점에서 예를 들어 코로나 바닥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락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무역 분정 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이슈 때면 몰라도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웅제약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를 이용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외할게요. 대웅제약도 제외하고 그리고 노바백스가 좀 올랐죠? 캐문 13% 그냥 엮여서 억지로 끌고 가는 DR제미 17%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된 종목이 계속 좋은 상태다. 특히 철강, 구리, 곡물이 좋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고무도 부족하다고 하고 또 몇 가지 더 있죠. 이외에 추가로 원자재 부족,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하는 것들이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김동연을 제외하고는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대창 스틸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기에 엮여가지고 이게 윤석열 테마주이기도 한데 철강주, 스틸이잖아요. 철강주에 좀 엮여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테마발 받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우리조명이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우리바이오의 최대 주주여서 수혜를 받은 것처럼 대창 스틸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안 되고 물론 작년에 이제 적자를 봤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 테마적인 그런 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대창 스틸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플러스 철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정치 테마주는 뭐 계속 봐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화이자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화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KPX 생명과학이나 이게 이제 그 6월까지 혹은 상반기까지 2200만 회였나요? 상반기까지 6월까지 2200만 회를 들여온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4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기간이 남아있고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고 특히 다른 백신이 부작용이 생기면 특히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기타 뭐 러시아 백신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악재가 뜨면은 반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6월까지 대량 물량을 가져올 계획이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월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이 어쩌면 매수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나온 음봉이긴 한데 저는 우리바이오를 좋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그냥 밀려버렸는데 이거는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될 것. 이렇게 되고 저출산 관련주 어제 캐리소프트 상한가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뭐 아가방이니 뭐 대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방 컴퍼니가 5% 올랐습니다. 어쨌든 저출산 플러스 카카오페이 플러스 카카오 엔터까지 종목은 다 기존에 말씀드렸죠. 써드려? 아니 아무튼 기존에 써놓은 거 있어요. 블로그에도 있고 전 영상에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테마는 계속 봐야 됩니다. 관심 종목. 오늘 카카오페이는 살짝 반응도 나오긴 했어요. 엔터도 그랬고요. 엔터 DAC 미디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조금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이어가지 못했죠. 카카오페이도 뭐 라운시큐어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드림 시큐리티도 좀 반응이 있었고 특히 세트랭크가 장중에 5%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 관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세종시 관련주는 유라테크를 노려봄직하지 않나 싶고요. 유라테크, 러시아 백신은 몰라. 패스. 보기 쉽게 정리를 할게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각자 이제 공부를 하셔서 본인의 매매 스타일대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완전 오전에 시초가부터는 매수를 잘 안 하고요. 한 9시 한 20분, 30분 그때까지 보통 지켜보고서 매수를 하고 당일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를 먹었잖아요. 포메타를 먹었거든요. 이 장 초반에 이렇게 스물스물 하길래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9%, 8% 정도 먹었는데 아무튼 오전에는 그런 걸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오후에는 거의 종가 가까이까지 보는 편이에요. 2시, 3시 정도 되면은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도 좀 나가고 하니까 진단키트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하시고 대창 스틸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봐야 되고 화이자 봐야 되고 관심 섹터라고 볼 수 있겠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꼭 철강하고 구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은 좀 간단했네요. 이렇게 마감하고요. 저는 내일 또 장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